저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다. 민준. 무릎 꿇고 100만 원 내면 용서해 줄게. 안 그러면. 새벽 5시 30분 부산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아침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수십 개의 가게 간판들이 빼곡히 늘어선 시장 골목, 주황색과 파란색 천막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생동감 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정경에는 흰색 스티로폼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고 그 위로 신선한 생선들이 반짝이는 은빛 비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들이 얼음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중앙에 박상인 어르신 65세이 서 있습니다. 그는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하지만 선한 눈빛을 가진 인물입니다. 남색 작업복 위에 낡은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두꺼운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건어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게 뒤편으로는 40년 역사를 말해주는 색바랜 나무 간판 박간의 건어물이 보입니다. 선반에는 마른 오징어, 황태, 멸치, 다시마가 빼곡히 진열되어 있고 천장에는 굵은 명태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습니다. 왼쪽 옆 가게에는 50대 중반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싱싱한 고등어 있어요. 하고 호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꽃무늬 두건을 쓰고 빨간색 앞치마를 하고 있으며 얼굴에는 정겨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른쪽에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김밥 가게에서 하얀 김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옆으로는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지게차에서 시금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 바닥은 물기로 젖어 반짝이고 여기저기 붉은색 플라스틱 대야와 파란색 고무 대야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장바구니를 든 60대 아주머니들, 식당 재료를 사러 온 40대 남자, 관광객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시장 골목을 오갑니다. 조명은 이른 아침에 부드러운 자연광과 시장의 형광등이 섞여 따뜻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주황, 파랑, 은빛이 조화를 이루며 한국 재래시장 특유의 정겨움과 활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화면 한편 시장 입구 어두운 골목에서 3명의 남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김태수 35세와 그의 부하들입니다. 김태수는 키 178cm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검은색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지만 목에 용 문신이 살짝 보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비틀린 미소를 띠고 시장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 선 두 부하는 모두 20대 후반으로 건장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회색 후드티를, 다른 한 명은 검은색 야구 점퍼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김태수가 손목 시계를 보며 부하에게 뭔가 지시하자 3명이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골목의 조명이 순간 어두워지며 상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집니다. 박상인 어르신은 그들을 보자 급히 시선을 피하며 건어물 정리에 집중하는 척합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호객을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가게 안쪽으로 몸을 숨깁니다. 조폭들이 다가오자 카메라는 천천히 줌인하여 박상인 어르신의 떨리는 손과 긴장한 표정을 클로즈업합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뒤편으로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조폭들을 의식하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평화롭던 시장에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이 깔립니다. 김태수가 박상인 가게 앞에 멈춰서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 이번 달 건 준비 되셨죠? 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밝고 생동감 있는 시장 풍경과 어두운 그림자로 상징되는 조폭들의 대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색감은 앞쪽에 따뜻한 주황 노랑 톤에서 조폭들 쪽에 차갑고 어두운 회색 검정 톤으로 그라데이션 되었다. 오후 3시 시장 한산한 시간대의 생선가게 내부입니다. 가게 주인 이철수 48세는 키 165cm 정도의 단단한 체격, 검게 그을린 피부에 주름진 얼굴을 가진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흰색 티셔츠에 파란색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으며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과 함께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그의 앞에는 김태수와 부하 4명이 반원형으로 서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수는 가게 진열대에 팔꿈치를 기대고 비스듬히 서서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짜증과 조소가 섞여 있으며 70만 원이 뭐가 비싸? 보호비가 원래 이 정도야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입니다. 그의 뒤에 선 부하들은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기댄 채 서 있고 다른 한 명은 생선 진열대에 고등어를 집어 던지며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철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만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이건 강도질이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고 굵은 목 힘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는 그의 아내 45세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습니다. 가게 진열대에는 신선한 광어, 우럭, 도미가 얼음 위에 놓여 있고 뒤편 수조에서는 활어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바닥은 물기와 비늘로 미끄럽고 구석에는 스티로폼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게 입구 쪽 유리문에는 이철수 횟집 활어 직판이라는 빨간 글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날 밤 11시입니다. 같은 생선가게. 외부를 보여줍니다. 가게 셔터가 반쯤 내려와 있고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조폭 2명이 가게 앞에서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 명이 강목으로 유리문을 내리치는 순간 유리가 거미줄처럼 금이 가는 장면입니다. 찰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수조가 박살나 물이 쏟아지고 활어들이 바닥에서 파닥거리고 있습니다. 진열대는 뒤집혀져 있고 생선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경고했다라는 글씨가 스프레이로 적혀 있습니다. 바닥은 물과 얼음, 비늘, 유리 파편이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철수가 목발을 짚고 깁스한 왼팔을 목에 걸친 채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 왼쪽에는 크고 시퍼런 멍이 들어 있고 입가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가 소리 없이 울고 있고 10살 정도의 딸이 아빠 다리를 붙잡고 겁먹은 표정으로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상인들 7, 8명이 모여 있습니다. 박상인 어르신이 이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고 있고 옆가게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김밥집 부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 무력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배경으로 경찰차 한 대가 보이고 경찰관 2명이 피해 현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표정은 형식적이고 무관심해 보입니다. 한 경찰이 수첩에 뭔가 적으면서 CCTV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지만 구름에 가려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가게 안쪽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파괴된 수조에서 나온 물이 가게 밖까지 흘러나와 있습니다. 색감은 전체적으로 탈색된 느낌의 회색조가 지배적이며 붉은 페인트 글씨와 이철수의 멍만이 유일한 색채 포인트입니다. 각자의 표정에는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역력합니다. 오전 10시 자갈치 시장 한쪽 골목 끝자락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입니다. 가게 간판은 깔끔한 흰색 바탕에 진녹색 글씨로 민준이네 반찬 가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그림으로 밥상 위 반찬들이 그려져 있어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가게 앞에는 투명 유리 진열장이 있고 그 안에 깔끔하게 담긴 다양한 반찬들이 보입니다. 김치, 깍두기, 오이지 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어묵볶음 등이 하얀 도자기 접시에 정갈하게 담겨 있습니다. 각 반찬 앞에는 손글씨 느낌의 가격표가 붙어 있고 오늘 만든 신선한 반찬입니다라는 작은 팻말도 보입니다. 가게 안쪽으로 강민준 38세가 서 있습니다. 그는 키 182cm의 균형 잡힌 탄탄한 체격을 가진 남성입니다. 짧게 정리된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깨끗한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며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 근육질의 팔뚝이 드러나 있습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슬픔과 단단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민주는 큰 스테인리스 볼에 담긴 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도마 위에는 깍둑 썰기된 무가 균일하게 쌓여 있고 그의 칼질은 정확하고 리드미컬합니다. 작업대 위에는 깨끗하게 씻긴 각종 채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근, 양파, 대파, 마늘 등이 흰색 플라스틱 채반에 담겨 있고 뒤편으로는 대형 냉장고가 보입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15년 전 유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젊은 민준의 사진입니다. 당시 23세였던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고 뒤에는 전국체전 남자유도 100kg급 우승이라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사진 속 그와 지금의 그를 비교하면 같은 사람이지만 눈빛의 깊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옆가게 건어물집 박상인 어르신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민준 씨, 김치 좀 주시게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민준이 아저씨, 오늘 담근 김치예요. 맛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아줍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를 가득 담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운 뒤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돈을 건네려는 박상인에게 민준이 손을 저으며 이웃인데요. 그냥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박상인이 고마워하며 민준의 등을 토닥입니다. 플래시백 장면입니다. 화면이 세피아 톤으로 바뀌며 1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대형 체육관 유도 경기장입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환호하고 있고 중앙 매트에는 23세의 젊은 민준이 흰색 유도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고 근육질의 몸은 승리를 위해 긴장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상대 선수가 서 있고 심판이 중앙에서 경기 시작을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관중석 첫 줄에는 민준의 어머니 당시 58세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교차하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민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습니다. 다음 플래시백 씬은 병원입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중환자실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얼굴 곳곳에 상처와 멍이 있습니다. 각종 의료기계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고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유도복을 입은 채로 달려온 민준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준의 손을 약하게 쥐어보지만 곧 의식을 잃습니다. 마지막 플래시백 씬은 3년 후입니다. 작은 요양병원 병실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침대에는 훨씬 야위고 늙어 보이는 어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그녀의 손은 민준의 손을 잡고 있고 민준 당시 26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턱수염이 자라 있으며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색감이 다시 선명해지며 반찬 가게의 민준을 비춥니다. 그는 작업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풍경이 보이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조명은 현재 씬은 따뜻한 자연광이 주를 이루며 플래시백 씬들은 각각 다른 색조를 사용합니다. 체육관은 밝고 생동감 있는 조명, 병원은 차갑고 푸르스름한 형광 등, 요양병원은 부드럽고 슬픈 느낌의 황혼빛입니다. 오후 2시 30분 민준의 반찬 가게입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고 깨끗한 타일, 바닥과 정돈된 진열대가 보입니다. 민준은 작업대에서 고추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큰 스테인리스 볼에 고춧가루, 찹쌀가루, 엿기름, 마늘을 넣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흰색 앞치마를 깔끔하게 입고 있으며 작업에 집중한 표정입니다. 갑자기 가게 입구가 어두워집니다. 김태수와 그의 부하 3명이 입구를 가로막고 들어섭니다. 김태수 35세는 키 178cm에 각진 턱선을 가진 남자로 이번에는 검은색 가죽 재킷에 회색 티셔츠,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목에는 두꺼운 금목걸이가 걸려 있고 왼손 약지에는 큰 은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옆머리를 짧게 밀고 윗머리를 뒤로 넘긴 스타일입니다.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 있고 눈빛은 날카롭고 위협적입니다. 뒤따라 들어온 부하 3명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의 남자 28세는 키 185cm의 건장한 체격으로 검은색 후드티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으며 팔에는 화려한 용 문신이 보입니다. 목에는 흉터 하나가 있고 표정은 무표정하지만 눈빛은 공격적입니다. 가운데 남자 30세는 회색 야구 점퍼에 모자를 쓰고 있으며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장난치듯 방망이를 손바닥에 툭툭 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오른쪽 남자 26세는 가장 젊어 보이며 빨간색 트레이닝복 상의에 금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껌을 씹으며 거드름 피우는 표정입니다. 김태수가 가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진열대의 반찬들을 훑어봅니다. 그는 김치가 담긴 용기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은 뒤 조롱하듯 괜찮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준 쪽으로 걸어와 작업대에 두 손을 짚고 얼굴을 가까이 대며 위협적으로 미소 짓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이 동네 룰은 아시죠? 민준은 작업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태수를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차분하고 담담합니다. 눈빛은 맑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나무 주걱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어 작업대 옆에 걸며 무슨 룰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김태수가 비웃으며 보업이요.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해요. 안전하게 장사하시려면요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하들이 뒤에서 웃으며 가게 안을 어슬렁거립니다. 한 명은 냉장고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다른 한 명은 벽에 걸린 유도 사진을 보며 오, 운동선수였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민주는 김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보호비라는 게 정확히 뭘 보호해준다는 건가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법이 있습니다. 필요 없으니 돌아가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고 한치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펴져 있고 자세는 안정적입니다.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체면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아, 그래요? 용감하시네. 그가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을 돌아봅니다. 부하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후드티 부하가 앞으로 성큼 걸어와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이 새끼가 하고 욕을 내뱉으며 민준에게 달려듭니다. 민준의 눈빛이 순간 변합니다. 날카롭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유도 선수의 눈빛입니다. 후드티 부하의 손이 민준의 옷깃에 닿기 직전 민준의 오른손이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그는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채고 동시에 왼손으로 상대의 팔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몸을 회전하며 상대의 팔을 꺾어 올립니다. 으악! 부하의 비명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내려꽂힙니다. 정확한 유도 기술인 팔 꺾어 업어치기입니다. 부하는 타일 바닥에 등부터 떨어지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고 입을 떡 벌린 채 신음합니다. 민주는 상대를 제압한 후 즉시 손을 놓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전체 과정이 0.5초도 안 걸렸습니다. 김태수와 나머지 부하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합니다. 입을 벌린 채 민준과 바닥에 쓰러진 동료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야구 방망이를 든 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껌을 씹던 젊은 부하는 껌 씹는 것조차 멈춰 있습니다. 김태수는 체면이 구겨진 표정입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를 노려보며 이 새끼 일어나 라고 소리칩니다. 부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팔을 주무르며 뒤로 물러섭니다. 김태수는 민준을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좋아, 재미있는 놈이네. 두고 보자고라고 위협합니다. 민준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서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압감이 있습니다. 김태수 일당이 가게를 나가며 뒤돌아 험악한 눈빛을 던집니다. 김태수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넌 이미 끝났어라고 중얼거리듯 말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민주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다가 문을 닫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는 손을 주물러 진정시키고 다시 나무 주걱을 들어 고추장을 저어가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김태수 일당이 골목 끝에서 뭔가 대화하며 민준의 가게를 노려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조명은 가게 안은 따뜻한 노란빛이지만 가게 밖은 차갑고 어두운 푸른빛입니다. 밤 11시 어두운 사무실입니다. 허름한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비밀 사무실 내부입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고 유일한 조명은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하나뿐입니다. 천장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책상 뒤에는 조직의 2인자 격인 중년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회색 양복에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며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습니다. 얼굴은 살이 쪄서 이중턱이 있고 머리는 반쯤 벗겨졌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고 위스키 잔과 빈 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김태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김태수는 책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배어 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분노와 수치심을 삼키고 있습니다. 형님, 그 새끼가 감히 하고 말하려 하지만 중년 남자가 손을 들어 막습니다. 닥쳐. 체면이 구겨졌어. 시장 상인 하나도 못 제압하면서 무슨 조직이야?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입니다. 김태수 뒤에는 멍든 팔을 붕대로 감은 후드티 부하가 서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며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합니다. 김태수가 이를 악물며 제대로 작업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중년 남자가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흔적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해라고 지시합니다. 새벽 4시 30분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입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습니다. 김태수 일당 4명이 민준의 가게 앞에 몰래 접근합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큰 쓰레기 봉투 3개를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페인트 스프레이 캔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재빨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가게 앞에 쏟아붓습니다. 썩은 생선 내장, 음식물 쓰레기, 각종 오물이 가게 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듯한 비주얼입니다.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검은 쓰레기물이 흘러내려가게 문턱까지 번집니다. 다른 한 명이 가게 유리문에 빨간 페인트로 꺼져라는 글씨를 크게 쓰고 옆에 해골 모양을 그립니다. 페인트가 줄줄 흘러내려 피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침 7시 민준이 가게에 도착합니다. 그는 깨끗한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손에 식재료가 든 박스를 들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 다가서자 그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얼굴에 잠깐 충격이 스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게 앞 상황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민주는 한숨 한번 깊이 쉬고 창고에서 삽과 비닐봉투, 고무장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하나하나 쓰레기를 주워 봉투에 담습니다. 얼굴에는 혐오감이 스치지만 표정은 담담합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 핏줄이 붉어져 나옵니다. 옆 가게 박상인 어르신이 일찍 출근해서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는 놀라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달려와 민준 씨, 이게 무슨 하고 말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며 괜찮습니다. 아저씨, 금방 치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박상인이 내가 도와주겠네라고 말하며 함께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나둘 다른 상인들도 모여듭니다.
생선가게 부부, 김밥집 아주머니, 과일가게 청년이 모두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와서 함께 청소를 합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연민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런 나쁜 놈들 이라고 욕을 하며 울먹입니다. 1시간 후 가게 앞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유리문의 빨간 페인트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준이 신나와 걸레로 문질러도 붉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문 전체에 흰색 천을 덮어가립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입니다. 민준이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60대 할머니 손님이 김치 좀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민준이 김치를 담아주려는 순간 조폭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손님인 척하며 아줌마 여기 반찬 먹으면 배탈 나요. 딴 데 가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가 겁먹은 표정으로 뭐야? 하며 뒤로 물러서고 민준이 손님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가게를 나갑니다. 조폭들이 비웃으며 가게를 둘러보다가 나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몽타주 씬으로 여러 장면이 빠르게 교차됩니다. 식재료를 배달해주던 트럭 기사가 미안해요. 형님들이 여기는 배달하지 말라고 해서 라고 말하며 돌아가는 장면. 손님이 오려다가 조폭들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장면. 가게 창문에 계란이 던져지는 장면. 밤에 가게 셔터에 돌이 던져져 찌그러지는 장면. 민주는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딥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갑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입가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어느 저녁 민준이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민과 결의가 교차합니다. 박상인 어르신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옵니다. 민준 씨, 그냥 돈을 내는 게 어떨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언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아저씨, 한번 굽히면 끝이 없습니다. 부당한 건 부당한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밤10시입니다. 민준이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려는데 어둠 속에서 10명의 조폭들이 나타납니다. 김태수가 중앙에 서서 비웃으며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강목,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고 불길하게 만듭니다. 민주는 한 발 물러서며 가게 문을 등지고 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각오가 서려 있습니다. 양주먹을 천천히 쥐고 유도 선수 시절의 자세를 취합니다. 가로등의 주황빛만이 부분적으로 인물들을 비추고 나머지는 깊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습니다. 색감은 푸른색과 검정이 지배적이며 불길하고 긴박한 분위기가 화면 전체를 지배합니다. 밤 10시 15분 자갈치 시장 골목 민준의 가게 앞입니다. 좁은 골목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10명의 조폭들이 반원형으로 민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쇠사슬 등 흉기들이 들려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흉기들이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납니다. 김태수는 중앙 약간 뒤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으며 담배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잔혹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내가 병원 가는 날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민주는 가게 문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그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청바지를 입고 있으며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 탄탄한 팔뚝이 드러나 있습니다. 얼굴은 담담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양 주먹을 쥡니다. 15년 전 유도 선수 시절의 근육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강목을 든 조폭이 으랴 하며 민준의 머리를 향해 강목을 휘두릅니다. 민준의 눈동자가 강목의 궤적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목이 그의 머리에 닿기 직전 민준이 상체를 숙여 피합니다. 강목이 그의 머리 위 허공을 가르며 휙 소리를 냅니다. 동시에 민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상대의 손목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는 상대의 팔꿈치를 밀어 올리며 몸을 회전합니다. 유도 기술 업어치기가 완벽하게 구사됩니다. 조폭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등부터 바닥에 떨어집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골목 바닥에 금이 갈 정도의 충격입니다. 조폭은 눈을 뒤집고 기절합니다. 1초의 정적 후 나머지 조폭 3명이 동시에 달려듭니다. 오른쪽에서 쇠파이프를 든 자, 정면에서 야구방망이를 든 자, 왼쪽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자. 민준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의 발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정면의 야구방망이 공격을 측면으로 비껴섭니다. 방망이가 그가 서 있던 자리의 지면을 내리쳐 쾅 소리를 냅니다. 민준이 반격에 나섭니다. 야구방망이를 든 조폭의 손목을 잡아채고 그의 몸을 방패 삼아 오른쪽의 쇠파이프 공격을 막습니다. 쇠파이프가 동료의 등을 치며 퍽 소리가 납니다. 방망이 든 조폭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쇠파이프를 든 조폭에게 돌진합니다. 낮게 몸을 숙여 상대의 허리를 껴안고 들어 올립니다. 유도 기술 허리 매치기입니다. 조폭의 몸이 180도 회전하며 하늘을 보다가 머리부터 바닥에 박힙니다. 그의 쇠파이프가 손에서 떨어져 골목 바닥을 구르며 철커덕 철커덕 소리를 냅니다. 왼쪽에 주먹을 휘두르던 조폭이 민준의 옆구리를 노리고 주먹을 날립니다. 민준이 팔로 막아내지만 충격이 전해집니다. 그가 살짝 표정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즉시 반격합니다. 상대의 펀치를 잡아당기며 동시에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유도 기술발 걸어 넘어뜨리기입니다. 조폭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민준이 그의 팔을 꺾어 올립니다. 으악! 팔이 꺾이는 소리와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4명이 제압되자 나머지 6명이 경계하며 물러섭니다. 김태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칩니다. 뭐 하는 거야? 한꺼번에 달려들어. 라고 소리칩니다. 조폭들이 일제히 민준에게 달려듭니다. 혼전이 벌어집니다. 민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폭발적입니다. 쇠사슬을 든 조폭이 사슬을 휘두르자 민준이 재킷을 벗어 사슬을 감아 잡아당깁니다. 조폭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넘어오고 민준의 무릎이 그의 얼굴에 정확히 꽂힙니다. 퍽! 코피가 터지며 조폭이 뒤로 나자빠집니다. 2명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듭니다. 민준은 한 명의 멱살을 잡고 돌려 다른 한 명과 정면 충돌시킵니다. 쿵! 2 조폭의 이마가 부딪히며 둘 다 어지러워합니다. 민준이 2 사람의 머리를 각각 잡아 서로에게 다시 부딪힙니다. 둘 다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민준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합니다. 그의 흰 셔츠 곳곳에 흙먼지와 약간의 피 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입가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조금 흐르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손등으로 닦아냅니다. 마지막 남은 3명의 조폭이 두려움에 떨며 서 있습니다. 김태수가 이 쓰레기 새끼들아 라고 욕하며 직접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코트를 벗어던지고 주먹을 쥡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습니다. 김태수가 복싱 스타일로 재빠른 잽을 날립니다. 그는 나름 싸움 실력이 있어 보입니다. 왼쪽 잽, 오른쪽 훅, 연속 펀치가 날아옵니다. 민준이 상체를 움직여 대부분을 피하지만 한 방이 볼에 맞습니다. 퍽! 민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입니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김태수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들어가며 김태수의 허리를 움켜잡습니다. 김태수가 저항하며 민준의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지만 민준은 개의치 않고 그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도 기술 매다 떨어뜨리기를 구사합니다. 김태수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며 등부터 바닥에 떨어집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김태수가 신음합니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서 몸부림칩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민준이 천천히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10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신음하거나 기절한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목 바닥은 쓰러진 사람들과 흩어진 흉기들로 전쟁터 같습니다. 민준이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합니다. 경찰서입니까? 자갈치 시장에서 집단 폭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이자 정당방위로 대응했습니다. 현장에 10명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지쳐 있습니다. 5분 후 파란 경광등이 골목을 비춥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하고 경찰관 4명이 내립니다. 그들은 현장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 경찰이 이게 대체? 하며 민준을 쳐다봅니다. 민준이 정당방위입니다. CCTV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위쪽을 가리킵니다. 가게 처마에 작은 CCTV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 민준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 상처는 치료되어 반창고가 붙어 있고 팔에는 가벼운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40대 형사가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김태수와 조폭 일당도 같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들은 목과 팔에 보호대를 하고 있지만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김태수가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저 남자가 먼저 공격했어요. 라고 항변합니다. 변호사도 의뢰인들이 단순히 대화하러 갔는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형사가 민준에게 CCTV를 확인하려 했는데 누군가 미리 파손시켜놨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제가 정당방위를 한 겁니다. 그들이 흉기를 들고 먼저 라고 항변하지만 형사가 현장에 있던 흉기들이 누구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민준은 답답함에 주먹을 쥡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김태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조롱합니다. 민준은 그를 노려보지만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명은 차갑고 형광등은 그의 지친 얼굴을 무자비하게 드러냅니다.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오후 3시 자갈치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상인의 사무실입니다. 낡은 2층 건물의 좁은 방으로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입니다. 중앙에는 큰 원형 테이블이 있고 그 주위로 플라스틱 의자들이 빙 둘러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시장 지도와 상인의 규약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고 구석에는 낡은 정수기와 종이컵이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15명의 상인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박상인 어르신 65세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이번에는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을 짚고 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습니다. 그는 낡은 안경을 쓰고 있으며 갈색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생선가게 이철수와 그의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철수는 아직 팔에 깁스를 하고 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김밥집 부부, 과일가게 청년 28세, 나물가게 할머니 72세, 건어물 가게, 부부 젓갈가게 아저씨 52세 등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민준도 참석해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 있으며 얼굴에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반창고가 붙어 있고 입술 한쪽이 약간 부어 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다른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박상인 어르신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쿵 내리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나서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힘이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40년을 이 시장에서 살았는데 이런 놈들한테 굴복할 수 없어요. 김밥집 아주머니 48세가 하지만 경찰도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불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고 눈가가 붉습니다. 옆에 있던 과일가게 청년이 CCTV를 더 설치합시다. 그리고 증거를 모읍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면을 보여줍니다. 요즘 가정용 CCTV가 저렴해졌어요. 우리 각자 가게마다 설치하면 젓갈가게 아저씨가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저놈들이 또 부술 텐데라고 우려합니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엽니다. CCTV를 부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모두가 민준을 쳐다봅니다. 민준이 천천히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저 혼자였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겁니다. 박상인이 맞아요. 자율방범대를 만듭시다. 하고 제안합니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밤에 순찰을 돌고 서로를 지켜줍시다. 과일가게 청년, 김밥집 남편, 생선가게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차례로 말합니다. 나물가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냅니다. 이건 지난 3개월간 뜯긴 돈의 영수증이에요. 매번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뒀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서류를 꺼냅니다. 현금 영수증, 손으로 쓴 메모, 심지어 조폭들이 남긴 협박 문자 캡처까지. 이걸 모으면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입니다. 각종 메모, 영수증,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들. 카메라는 이 서류들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라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안 주면 가게 부순다. 다음 주까지 준비해라는 협박 문자들도 보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됩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과 결의가 차오릅니다. 박상인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하고 외치며 일어섭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일어나며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15명이 손을 맞잡은 채 서 있습니다. 이들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체념보다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시장 곳곳에 새로운 CCTV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고 검은 카메라들이 천장 구석구석, 전봇대, 가게 처마에 달려 있고 빨간 LED 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이 CCTV들을 차례로 보여주며 시장 전체가 감시망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녁 8시 시장 골목입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5명의 젊은 상인들이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과일가게 청년이 앞장서고 김밥집 남편, 생선가게 아들 25세, 떡볶이집 청년 23세, 그리고 완전히 회복한 이철수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든든한 표정으로 골목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그때 골목 끝에서 고급 검은색 세단이 나타납니다. 차가 천천히 다가와 멈춰섭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립니다. 최철우 50대 중반입니다. 그는 키 180cm에 탄탄한 체격을 가진 중년 남성으로 완전히 벗겨진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급 회색 정장에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있으며 손에는 굵은 금반지 3개가 끼워져 있습니다. 얼굴 오른쪽에는 긴 칼자국 흉터가 있어 더욱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의 분위기는 김태수 같은 말단 조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범죄 조직의 보스다운 카리스마와 냉혹함이 느껴집니다. 최철우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부하 4명이 내립니다. 이들은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조직원들입니다. 김태수도 함께 있는데 그는 여전히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으며 최철우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최철우가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위압감이 있습니다. 구두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며 똑, 똑, 똑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자율방범대 청년들이 긴장하며 서로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고 최철우 앞을 막아섭니다. 최철우가 멈춰서며 조소 섞인 미소를 짓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애들아?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입니다. 과일가게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는 우리가 지키는 곳입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최철우가 쯧쯧 혀를 차며 용감하긴 한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민준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는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으며 표정은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최철우와 민준이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얼굴을 교차로 클로즈업합니다. 최철우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내가 그 유명한 유도 선수 출신이라던데 하고 말합니다. 민준이 그리고 당신은 범죄자시죠라고 맞받아칩니다. 최철우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조심해. 여기는 내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야. 시장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건 한순간이거든.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협박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최철우와 민준이 서로를 노려봅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2m 정도이고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최철우가 비웃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좋아. 끝까지 해보자고.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손가락으로 시장 전체를 가리키며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게 될 테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 문을 닫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후진하며 사라집니다. 민준과 자율방범대 청년들이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결의가 교차합니다. 박상인 어르신이 가게에서 나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민준 씨, 괜찮겠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조감도입니다. 작은 불빛들이 켜진 시장은 어둠 속에 작은 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들이 하나로 모여
어둠과 맞서고 있습니다. 나절 2시 부산 동부경찰서 3층 강력팀 사무실입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넓은 공간으로 여러 개의 책상이 칸막이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사건 관련 사진들과 화이트보드의 흐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창문으로는 부산 시내 풍경이 보이고 멀리 바다도 보입니다. 한쪽 책상에 형사 강준혁 40세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키 175cm의 단단한 체격, 짧게 깎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베테랑 형사입니다. 흰색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 서류 더미, 모니터 2대, 그리고 오래된 액자 사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액자 사진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15년 전 유도복을 입은 젊은 민준과 강준혁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둘 다 20대 초반으로 밝게 웃고 있으며 목에 메달을 걸고 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2010 전국체전 유도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검은색 청재킷에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으며 얼굴의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아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강준혁을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준혁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강준혁이 고개를 들고 민준을 보자 놀라며 일어섭니다. 민준이 형, 이게 얼마만이야?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고 포옹합니다. 강준혁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형, 얼굴에 그게 뭐야? 무슨 일이야? 라고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다음 장면. 경찰서 근처 작은 커피숍입니다. 창가 자리에 민준과 강준혁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고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민준이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다가 점점 분노한 표정으로 변합니다. 최철우, 그 새끼. 강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갑니다. 우린 3년째 그 조직을 쫓고 있어. 하지만 놈이 워낙 교활해서 꼬리를 못 잡고 있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철우의 사진을 민준에게 보여줍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으로 최철우의 범죄 기록이 주르륵 적혀 있습니다. 폭력, 공갈, 협박, 마약. 안 저지른 게 없어. 민준이 자갈치 시장만이 아니야. 부산 전역의 재래시장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우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다들 입을 다물거든. 보복이 무서워서. 민준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봉투를 꺼냅니다. 이것 좀 봐.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모은 거야. 강준혁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영수증들, 손으로 쓴 메모들,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 심지어 몰래 녹음한 오디오 파일까지. 강준혁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거면 시작할 수 있어. 다음 장면, 일주일 후입니다. 밤 10시, 부산 한 고급 주택가의 빌라 앞입니다. 차 안에는 강준혁과 형사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기를 들고 빌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빌라 2층에 불이 켜져 있고 커튼 사이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강준혁이 망원 렌즈로 촬영하며 저기 최철우가 보인다고 중얼거립니다. 카메라가 줌인되어 창문 안을 보여줍니다. 최철우가 책상에 앉아 있고 그의 앞에는 부하 3명과 김태수가 서 있습니다. 최철우가 뭔가 지시하고 있고 테이블 위에는 현금 뭉치들이 쌓여 있습니다. 강준혁의 동료 형사가 방향성 마이크 작동 중 녹음되고 있어라고 속삭입니다.
차 안의 작은 스피커에서 최철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주까지 각 시장에서 3천만 원씩 걷어와. 안 내는 가게는 불질러.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우리 변호사가 다 처리할 테니까. 형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다음 날 오후 자갈치 시장 상인의 사무실입니다. 민준, 박상인, 그리고 주요 상인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강준혁도 사복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고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최철우를 정점으로 아래로 여러 가지가 뻗어나간 구조입니다. 강준혁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3년간 조사한 결과 최철우 조직은 부산 전역 23개 재래시장에서 월 평균 8억 원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준 자료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인이 그럼 이제 잡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강준혁이 아직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비자금 계좌, 거래, 장부 같은 것들이요.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민준이 그 장부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강준혁이 아마 최철우의 사무실이나 집일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경비가 삼엄해서 그때 김밥집 아줌마가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다음 장면 밤 11시입니다. 한 허름한 원룸 앞입니다. 민준과 강준혁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강준혁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이지영 씨죠?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이지영 29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야윈 얼굴에 창백한 피부, 불안한 눈빛을 가진 여성입니다. 단발머리에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으며 손으로 문을 반쯤 가린 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준혁이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최철우 조직에 대해 알고 계시죠? 증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지영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돌아가 주세요. 그녀가 문을 닫으려 하지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막으며 지영 씨, 우리가 당신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룸 내부는 작고 어두컴컴합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고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지영이 침대에 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저는 1년 전까지 그 조직의 회계 담당이었어요. 강준혁과 민준이 놀라며 서로를 쳐다봅니다. 이지영이 계속 말합니다. 제 남자친구가 그 조직원이었어요. 그가 저를 끌어들였죠. 장부를 관리하고 돈을 세고. 하지만 제가 빠져나가려 하자 그녀가 왼쪽 팔을 걷어 올립니다. 팔뚝에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경고라고 했죠. 민준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쥡니다. 강준혁이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묻습니다. 이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최철우의 사무실 금고 안에 있어요. 비밀번호도 알아요. 그리고 그녀가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백업해둔 파일이 있어요. 3년치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강준혁이 USB를 받아들며 감격합니다. 이지영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지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이틀 후 오후 3시입니다.
최철우의 사무실 건물 앞입니다. 민준과 강준혁 그리고 형사 2명이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3층짜리 오래된 상가 건물로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3층이 최철우의 사무실입니다. 건물 입구에는 건장한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강준혁이 이지영 씨 증언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최철우가 은행에 간대 30분 정도 비운다고 했어라고 말합니다. 창문으로 최철우가 검은 세단을 타고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이야. 형사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그때 건물 뒤편에서 김태수와 조폭 3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형사들을 발견하고 뭐야 저놈들 하고 소리칩니다.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김태수 일당이 골목으로 도망칩니다. 강준혁과 동료 형사들이 뒤쫓고 민준도 따라 뛰어갑니다. 좁은 골목, 계단, 주택가 사이를 빠르게 달립니다. 카메라는 핸드헬드로 흔들리며 생생한 추격 장면을 담습니다. 김태수가 가방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그 가방 안에는 검은색 장부가 보입니다. 민준이 가장 빠르게 달려 김태수와의 거리를 좁힙니다. 김태수가 뒤를 돌아보며 당황한 표정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김태수가 벽에 막혀 섭니다. 그는 헐떡이며 뒤돌아 민준을 마주합니다. 너는 민준이 천천히 다가가며 끝났어. 가방 내놔라고 말합니다. 김태수가 마지막 발악으로 칼을 꺼냅니다. 접이식 칼날이 철컥 소리와 함께 펴집니다. 하지만 민준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김태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지만 민준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꺾습니다.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민준이 김태수를 제압해 바닥에 눕힙니다. 강준혁과 형사들이 도착해 김태수를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민준이 가방을 열어 장부를 꺼냅니다. 검은색 가죽 커버의 장부에는 계좌관리대장이라고 적혀 있고 안에는 빼곡한 숫자들과 상호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강준혁이 장부를 넘기며 확인합니다. 이거야. 이걸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형사들이 환호합니다. 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뒤로 몸을 기댑니다. 햇살이 골목 끝으로 들어오며 희망의 빛처럼 그들을 비춥니다. 저녁 7시 부산 외곽에 버려진 창고 지역입니다. 카메라는 드론샷으로 높이 올라가 넓은 부지를 보여줍니다. 녹슨 철제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고 주변은 황폐하고 인적이 드뭅니다. 석양빛이 창고들의 긴 그림자를 만들며 불길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장 큰 창고 앞 넓은 공터에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일렬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최철우가 중앙차에서 내립니다. 그는 이번에 완전 무장한 모습입니다. 검은색 롱코트에 붉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가죽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의 대머리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얼굴의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살기가 느껴집니다. 최철우 뒤로 20명의 조직원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이나 가죽 재킷을 입고 있으며 손에는 강목,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몇몇은 체인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원형으로 진을 치고 창고 입구를 바라보며 대기합니다. 석양 역광을 받아 실루엣만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군대 같습니다. 최철우가 휴대폰으로 통화합니다. 민준이 들리나? 여기 와. 혼자 와. 안 오면 너희 시장 전체를 불태울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통화를 끊고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담배 연기가 석양빛 속에서 피어오릅니다. 5분 후 창고 입구 쪽 도로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민준입니다. 그는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혼자 걸어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양주먹을 쥔 채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최철우가 비웃습니다. 용감하긴 하네. 근데 바보야. 혼자 온 거 진짜야? 민준이 10m 앞까지 다가와 멈춥니다. 약속했잖습니까? 저 혼자 오겠다고. 최철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좋아. 그럼 시작하지 하고 손을 들어 신호합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박상인 어르신을 필두로 자갈치 시장 상인들 10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빗자루, 몽둥이, 심지어 생선 손질 칼까지 들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박상인이 민준 씨 혼자 보낼 수 없지 라고 외칩니다. 김밥집 부부, 과일가게 청년, 생선가게 이철수, 나물가게 할머니, 젓갈가게 아저씨 모두가 민준 옆에 섭니다. 그들은 떨리고 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로 반대편에서 경찰차 5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납니다. 강준혁을 포함한 경찰관 15명이 차에서 내려 방패와 경찰봉을 들고 진을 칩니다. 강준혁이 확성기를 들고 최철우,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라. 고 외칩니다. 최철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려 라고 고함치며 부하들에게 신호합니다. 하지만 최철우의 조직원 중 몇몇이 주춤거립니다. 50명의 상인들과 15명의 경찰을 보자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한 조직원이 슬쩍 뒤로 물러서고 다른 한 명은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최철우가 이 비겁한 새끼들 하고 욕하지만 이미 조직원들의 사기는 꺾여 있습니다. 최철우가 코트를 벗어 던지며 직접 민준에게 달려듭니다. 너 하나만이라도 박살 내주마.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상당한 격투 실력이 있는지 복싱과 킥복싱이 섞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민준과 최철우의 1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돕니다. 최철우의 오른쪽 훅이 민준의 볼을 스칩니다. 민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지만 그는 즉시 자세를 잡고 반격합니다. 민준이 앞으로 들어가며 최철우의 허리를 잡으려 하지만 최철우가 무릎킥으로 막아냅니다. 쿵! 민준의 옆구리에 무릎이 박히고 민준이 신음합니다. 하지만 그는 통증을 무시하고 최철우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립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뒹굽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거친 호흡 소리가 들립니다. 최철우가 민준의 목을 조르려 하지만 민준이 그의 팔을 꺾어 풀어냅니다. 그리고 유도 기술 누르기로 최철우를 제압합니다. 최철우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지만 민준의 힘은 확고합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최철우가 으악, 나 하며 비명을 지르지만 이미 그의 힘은 빠져나갔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와 최철우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강준혁이 최철우 공갈, 협박, 폭행, 조직폭력배 가입 혐의로 체포한다고 선언합니다. 최철우가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가며 민준을 노려봅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민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법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괴롭힌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될 거예요. 최철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집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차례로 체포됩니다.
일부는 도망치려 하지만 상인들이 길을 막고 경찰이 포위합니다. 20명 전원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로 실려갑니다. 전투가 끝나고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하늘은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헐떡입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 여기저기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성취감이 가득합니다. 박상인 어르신이 다가와 민준을 일으켜 세웁니다. 고생했네, 민준 씨.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를 청합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환호합니다. 김밥집 아줌마가 이제 우리 평화롭게 장사할 수 있겠네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강준혁이 민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합니다. 형, 덕분에 3년 묵은 사건을 해결했어. 정말 고마워. 민준이 미소 지으며 우리 함께한 거지라고 말합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창고 전체를 조망합니다. 상인들과 경찰들이 모여 서로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며 정의가 승리한 순간을 아름답게 담아냅니다. 색감은 따뜻한 오렌지와 골든 톤이 지배하며 희망과 승리의 분위기가 화면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3개월 후 화창한 봄날 오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입니다. 높은 천장의 엄숙한 법정 내부로 밝은 자연광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목재 패널로 마감된 벽면과 대한민국 국기, 법원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정면 높은 곳에 판사석이 있고 판사 58세, 회색 머리에 엄숙한 표정과 검은 법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최철우와 김태수를 포함한 조직원 12명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수갑을 차고 있으며 최철우는 훨씬 초췌해진 모습입니다. 대머리는 그대로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눈빛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선 변호인이 앉아 있지만 패배를 예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방청석에는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박상인 어르신, 생선가게 이철수 부부, 김밥집 부부, 과일가게 청년, 나물가게 할머니 모두 단정한 옷차림으로 긴장한 표정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준도 어두운 정장을 입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의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에는 기대가 서려 있습니다. 강준혁 형사도 정장 차림으로 방청석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지영도 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으며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모습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똑똑 두드리며 말합니다. 피고인 최철우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김태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합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공갈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금액 총 12억 3천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박상인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며 드디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김밥집 아줌마는 남편과 껴안으며 소리내어 옵니다. 이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최철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법정 경위들이 피고인들을 호송하기 위해 일렬로 세웁니다.
최철우가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돌아보며 민준과 눈이 마주칩니다. 민준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만 승자의 오만함이 아닌 담담함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씬 법원 밖 계단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상인들이 모여 서로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배경으로 보이고 따뜻한 햇살이 모두를 비춥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이크를 내밉니다. 박상인 어르신이 인터뷰를 합니다. 40년간 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뭉쳐 이겨냈습니다. 특히 민준 씨가 없었다면 그가 뒤를 돌아 민준을 찾지만 민준은 이미 조용히 자리를 떠난 후입니다. 카메라는 계단 아래쪽을 비춥니다. 민준이 혼자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당당합니다. 강준혁이 뒤쫓아와서 형, 어디가? 다들 축하한다는데 라고 외칩니다. 민준이 뒤돌아보며 미소 짓습니다. 난 조용히 가게로 돌아가려고. 준비할 반찬도 많고. 강준혁이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다음 장면 오후 3시 자갈치 시장입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합니다. 1단계 때보다 훨씬 밝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상인들은 큰 소리로 호객을 하고 손님들은 웃으며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민준의 반찬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 서 있고 가게 앞에는 자갈치의 영웅, 민준인의 반찬이라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민준은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부지런히 손님들에게 반찬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 손님이 민준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민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민준이 아닙니다, 할머니. 다 같이 이겨낸 거예요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옆 가게 박상인 어르신이 민준 씨, 저녁에 우리 다 같이 회식하자고. 내가 쏜다 하고 외칩니다. 다른 상인들도 맞아요. 회식? 회식? 하고 호응합니다.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6시 시장 근처 작은 횟집입니다. 긴 테이블에 상인들 30명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싱싱한 회, 매운탕, 각종 해산물 요리가 가득합니다. 소주와 맥주잔이 오가며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박상인이 일어서서 잔을 들어 올립니다. 자, 다 같이 건배합시다. 우리 자갈치 시장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웅 민준 씨를 위하여. 모두가 건배 하고 외치며 잔을 부딪힙니다. 민준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 외곽의 조용한 묘지입니다. 잘 정돈된 언덕에 작은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고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슬을 머금은 풀잎을 반짝이게 만듭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깨끗한 흰색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으며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습니다. 묘비에는 강정숙 여사 1952년 2013이라고 새겨져 있고 사진 속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민준이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고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저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옳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가 붉어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어머니 없이 혼자 사는 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민준이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답게 살고 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풀잎을 적십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민준이 어머니 묘 앞에서 고요히 앉아 있는 모습을 와이드샷으로 담습니다. 주변의 소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이고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마지막 씬, 다시 자갈치 시장입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시장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민준이 가게 문을 열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신선한 반찬들을 진열대에 정성스럽게 배치합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하며 시장 전체를 보여줍니다. 수십 개의 가게에서 상인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고 손님들이 오가며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이 점점 밝아지며 자막이 나타납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정의는 용기 있는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 자갈치 시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음악이 천천히 커지며 희망적이고 따뜻한 멜로디가 흐릅니다. 화면은 하얀색으로 서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실제 자갈치 시장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몽타주로 보여집니다. 상인들의 웃는 얼굴, 신선한 해산물들, 활기찬 시장 골목, 석양 무렵의 부산 바다. 모든 것이 따뜻하고 희망적인 색감으로 표현됩니다. 조명과 색감은 전체적으로 따뜻한 골든 아워의 느낌입니다. 주황색, 노란색, 부드러운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며 희망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밝고 생기가 넘치며 시장 전체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